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천천히, 그러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목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 시간의 강을 건너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 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어도 다시 일어나는 법은 자동으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은 더뎌지고 마음의 멍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넘어졌고 무엇을 붙잡아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일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어디서 꺼내올 수 있는지. 뜨거운 차 한 잔 옆에 두고 제 목소리를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나는 어느 날 새벽에 바닥을 쓸며 큰 숨을 쉬었다. 집안이 조용해지면 마음의 소음이 커지는 법인데 그날은 유난했다. 퇴직 후에 허전함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자녀는 각자 삶으로 멀어지고 부모님은 떠나신 지 오래. 내 손에 남은 건 익숙한 컵, 오래된 수건, 그리고 종종 삐걱거리는 무릎뿐이었다. 넘어진 건가? 스스로에게 묻고 보니 분명히 넘어져 있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한때 당연했던 나의 자리에서 조용히 미끄러진 것이다. 넘어진 자리에 잠시 누워 있어도 된다는 걸 나는 늦게 배웠다. 젊을 때의 나는 고개를 번쩍 들고 괜찮다며 먼저 외쳤다.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몸서리 치듯 일어섰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게 됐다. 너무 빨리 일어나면 어디가 다쳤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본다. 넘어졌다면 먼저 숨을 샌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아픈 곳에 이름을 붙인다. 두려움, 허탈함, 외로움 이름을 붙이면 도망가던 감정들이 방향을 잃고 그 자리에 선다. 그제야 비로소 만져볼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가 내 무릎을 살피며 말했다. 급하게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몸은 천천히를 좋아합니다. 그 말이 마음으로 들어왔다. 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마음 역시 천천히를 좋아한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꺼내놓고 천천히를 일정으로 적었다. 아침마다 10분 걷기, 오후엔 작은 정리를 하나, 저녁엔 하루의 문장을 한 줄. 거창한 목표는 지웠다. 요란한 계획은 쉽게 꺾인다. 그러나 작고 반복되는 의식은 마음의 난간을 세운다.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난간. 넘어졌을 때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시는 예전 같지 않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았을 뿐. 이제는 바람이 달라졌다. 바람이 달라지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된다. 내가 잃었다고 여겼던 것들은 사실 갈아입을 시간을 알려준 신호였다. 내 역할, 내 호칭, 내 경력, 이 모든 것은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레 얇아지거나 두꺼워지는 옷감과 같다. 그걸 알게 되자 나는 조금 가벼워졌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과 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내가 다시 일어섰던 순간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소중히 담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서로의 난간이 되어주니까요. 다시. 나는 어떤 아침 오래된 머그컵에 깨진 자국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버리자니 손에 익었고 쓰자니 모양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문득 들었던 생각, 깨진 자리는 감추는 게 아니라 다시 붙이는 힘을 드러내는 자리 아닐까? 세상에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방식도 있다지. 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다. 우리는 금 대신 정성과 시간을 쓸 수 있다. 붙이고 말리고 다시 붙이고. 그러다 보면 흠집이 장식이 된다. 복구의 흔적이 아름다움이 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도 매한가지였다.
상처를 없애려 애쓸수록 상처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상처 위에 시간을 발라주면 그 시간 자체가 문양이 된다. 퇴직 후의 공백은 낯설다.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나는 민망하게 넓은 방에 서 있었다. 그러나 공백은 적이 아니었다. 비워진 틈새가 있어야 공기가 드나들고 새로운 가구를 들릴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틈에 작은 작업대를 만들었다. 오늘 해야 할 가장 작은 일, 단 하나만 적는 자리. 베란다 쓸기, 오래된 사진 10장 분류, 걷기 12분. 작아야 한다. 작아야 멈추지 않는다는 법칙을 그때 배웠다. 어떤 날은 그 12분이 15분이 되고 어떤 날은 8분에 멈추었다. 그래도 좋았다. 멈추더라도 다음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게 일어서는 연습이니까. 건강의 영역에서도 나는 뒤늦게 초보가 되었다. 계단에서 한번 미끄러지고 난 후 내려가는 발을 다시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손을 내밀던 그 순간 나는 별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자존심이 이상하게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알았다. 넘어져서 일어나는 일엔 내 두 다리뿐 아니라 타인의 손도 필요하다는 것을. 혼자서 수직으로 일어서는 것도 멋지지만 누군가의 손을 빌려 사선으로 일어서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 고마움을 배우는 자세가 내 기세를 대신해 주었다.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넘어졌다. 부모 노릇을 잘했는지, 부부로서 충분했는지,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는지, 이 질문들은 밤의 그림자처럼 길게 따라왔다. 한 번은 딸아이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는 늘 괜찮아라고 했지. 근데 언젠가 한 번쯤은 나도 힘들다고 말해도 돼. 그 짧은 대화가 나를 잠시 멈춰 세웠다. 강함은 때로 고집과 닮아있고 의지는 격리로 변하기 쉽다. 내가 스스로 만든 단단한 벽을 내 아이가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 내 힘듦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게 가족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기대는 법을 배웠다. 기대는 건 서로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다. 기대면 균형이 맞는다. 나는 요즘 걷다가 자주 멈춘다. 예전 같으면 체력이 약해졌구나 자책했을 텐데 이제는 멈춤을 좋은 습관으로 받아들인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다. 숨과 발을 다시 맞추는 정렬이다. 멈춰서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늘의 구름, 길가의 들꽃, 초등생의 가방에서 흔들리는 열쇠고리. 그 사소한 풍경들이 내 안의 소음을 낮춘다. 소음이 낮아져야 신호가 들린다. 지금 나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여유로운지,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지. 신호를 듣고 나면 길이 다시 보인다. 넘어졌을 때의 유혹 중 하나는 그래도 나는 괜찮다며 모든 것을 계속하던 그대로 이어가려는 마음이다. 하지만 다시에는 조정이 포함된다. 내가 해오던 일을 조금 줄이고 새로운 일을 아주 조금 늘린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하루 10가지를 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7가지만 한다. 그리고 덜 중요한 3가지를 비워 그 자리에 회복을 넣는다. 낮잠 20분, 햇볕 쬐기 15분, 소식 한 끼. 나이 들면 뺄셈의 예술이다. 뺄수록 향이 진해진다. 나는 덜하지만 더 깊게를 연습한다. 깊이는 양의 대체물이 아니라 양을 가늠하게 해주는 자이다. 어느 날 시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상인이 내게 물었다. 요즘은 뭐 하세요?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 웃었다. 천천히 사는 연습을 합니다.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입에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예전에 나는 늘 바쁘다는 말 뒤에 숨었다. 바쁘면 평가받기 쉬웠고 피곤하면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천천히 사는 연습을 하면서 나는
진짜 바쁨과 가짜 바쁨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진짜 바쁨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가짜 바쁨은 나를 지치게 한다. 단단함은 다음 넘어짐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근육이고 지침은 작은 돌에도 주저앉게 만든다. 한 번은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다. 나는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해. 그거 하나만 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더라고. 짧은 말이 짙게 남았다. 크게 이기는 비법을 묻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삶은 작은 승리의 연속으로 유지되었다. 침대 정리, 창문 열기, 전화 한 통. 그 작은 승리들이 줄줄이 이어질 때 나는 넘어져도 덜 다친다. 작은 승리의 사슬이 나를 잡아 끌기 때문이다. 또 한 번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우산을 챙기지 않아 어깨가 젖었는데 갑자기 오래전 비 오는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세상이 마치 조용한 텅 빈 방처럼 느껴졌었다. 비는 창을 긁고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그 밤 친구가 말했다. 지금은 답을 찾지 말고 비가 그칠 때까지 함께 앉아 있자.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구했다. 어떤 넘어짐은 해결이 아니라 동행이 필요하다. 함께 앉아있기, 그것으로 충분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다. 누군가는 종이약을 접으며, 누군가는 밭을 일구며, 누군가는 성경책이나 불경을 읽으며, 또 누군가는 손주와 공원을 걸으며. 방식은 다르되 본질은 같다. 다시에는 조금과 계속이 함께 들어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계속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바닥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발바닥이 다시 떠오른다. 나는 오늘도 작업대에 앉아 한 줄을 적는다. 넘어진 자리에서 꽃이 피었다. 이것이 허풍 같다면 이렇게 바꿔도 좋다. 넘어진 자리에서 잡초가 먼저 자랐다. 그러나 그 잡초가 흙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나중에 꽃이 자랐다. 삶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돕는다. 당장은 보기 흉한 것들이 훗날 좋은 토양이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난간 하나를 세워주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시다면 서두르지 말고 숨부터 함께 셉시다. 하나, 둘, 셋. 아픈 곳에 이름을 붙이고 오늘의 가장 작은 일을 적어봅시다. 내일도 그 일을 반복해봅시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이의 손을 조용히 붙잡읍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예전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채널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섰던 방법과 그때의 심정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의 난간이 되고 또 누군가의 새벽을 지켜줄지 모릅니다.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함께해요.